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힘이 넘치십니까?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내일 시험 봅니까? 내일 시험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세요. 네. 너무 점수 달라고 그러지 말으시고. 처음 보는 시험이라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공부한 것에 비해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험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번 맛을 보시라고. 내일 또 모의고사 보고서 뭐 공부를 때려치니 많이 그런 소리 하시네. 아니 모의고사 보시면 꼭 그런 소리 나와요. 못해 먹겠다고. 그럼 어떡해? 그래도 하셔야지. 자, 교재는 1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5페이지. 금쟁이죠. 맞습니다. 금쟁이. 금쟁이가 총 7가지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내용이 좀 있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판례나 사례 위주로 나오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사례를 좀 기억해 주시면 문제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금쟁이 중에서 첫 번째가 155페이지 밑에 보면 네모 2번에 가로 1번 제목만 필요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중개대상 물건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대상 물건이 뭐가 있냐고. 부동산이잖아요. 토지, 건물 이런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을 때 걸리냐면 샀다 팔고 직업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질서를 흐트러뜨린다고 해서 걸려요. 이게 금쟁이다 이렇게. 중개대상 물건에 들어가면서 그걸 이렇게 매매업을 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사례를 갖다 4가지를 들 텐데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땅을 갖다가 사서 팔고 또 사서 팔고 하고 있어요. 금쟁입니까? 네. 금쟁이다 이렇게.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잖아요. 매매업 맞죠? 금쟁이야. 그러니까 동그라미고 동그라미면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자, 상가입니다. 이번에는 이 상가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셔서 중개하시면서 자, 금쟁입니까? 아니요. 금쟁이가 안 되는 게 상가는 중개대상 물건에는 들어가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매매업이에요. 임대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뭐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하신다. 괜찮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시멘트 있죠. 시멘트. 그 다음에 벽돌 이런 거. 요것을 샀다 팔고 하고 있어요. 자, 금쟁입니까? 아닌 것이. 시멘트나 벽돌이 이게 중개대상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매업을 했을지라도 금쟁이는 아니다. 그죠? 자, 인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기된 나무인데 심어져 있고 요 인목을 벌써 금쟁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 인목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 자, 샀다 팔고 있습니다. 이러면 금쟁입니까? 그러면 금쟁이. 이게 중개대상물에 들어갑니다. 인목도 좀 낯설지만 그 다음에 매매업은 하지 말라는 짓이니까 금쟁이 맞습니다. 요 첫 번째 금쟁이는 시험 문제 그동안 통 안 나오다가 한 최근 3, 4년 내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쟁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요 정도 파악하시면 됐고요. 넘기시고 이번에는 가로 2번에 가면요. 제목만 좀 보시면 돼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가로 2번에 요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그래요. 자,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 따셔서 오픈하셨어. 그러면 그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이 꼭 계셔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오셔서 자랑을 하신다고 자기가 부동산을 자격증이 없지만 한 40년간 부동산을 했다.
뭐 사장님으로 운영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보증으로 일해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 40년이다 경력이. 그래서 내가 손님을 많이 알고 있다. 이 사람도 자기가 다 소개해서 큰 부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부동산 거래할 일이 있으면 요 사무실에 와서 내가 계약서 쓰고 싶다. 응? 대신에 나한테 계약서 쓰면 얼마씩 떼주라고 그러거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무자격자, 무등록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브로커로 활용해가지고 사람이나 물건을 소개받으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브로커를 쓰지 마세요. 그게 가로 위반이야. 그 방법 중에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물건이나 사람을 소개받는 것도 있지만 명함을 파줘. 그래서 물고 오라고. 그거 다 걸리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사무실 운영하시는데 이 아저씨가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잘 대접을 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하고 현실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잘 모시고 있고 그러면 한 건 하면 제가 떼드리겠습니다. 몇 프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보실 때까지,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안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 얘기가 좀 이게 내용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써서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큰 줄기는 3가지 줄기예요. 자, 첫 번째, 요거 보면 그 의미 자체가 그 제목을 보시면 많이 받는 게 걸리는 거예요.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받았을 때 금쟁이로 걸린다. 뭘 많이 받았을 때 걸리냐면 중개보수나 실비를 많이 받았을 때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중개보수나 실비가 이게 복비에 복비. 쉽게 얘기하면. 복비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셋째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법정 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0.9, 0.8 이런 식으로. 이걸 넘겨서 받으면 금쟁이로 걸린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사장님이 맨날 요 중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분양대행이라고 해가지고 분양대행이 뭔지 아시겠죠? 분양계약 체결을 대신해 준다. 대행. 대리하고 비슷해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둘이 그냥 그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서 둘이 거래하게 붙여주는 게 중개야. 알선 소개가. 대행은 뭐냐? 분양대행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을 밀쳐내. 여러분이.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 그래서 이쪽 사람이랑 이렇게 계약을 해주잖아. 밀쳐내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양대행이다. 이제 현장에서 보면 분양팀 있죠? 자격증을 따셔서 사실 가는 길은 셋 중에 하나요. 중개업소를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분양사무실 가는 경우가 있어. 세 번째는 경매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세 가지 길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분양팀. 이 분양대행은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건 소개시키는 거잖아. 이건 소개시키는 게 아니지. 밀쳐내고 그 자리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대신 해준다니까.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 대행해주고 한 채당 1,000만 원씩 챙긴 이 분양 대행료는 복비예요, 아니에요? 그 이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 분양 대행료를 얼마 챙기든 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자격증 따셔서 분양 사무실에 취직하신 분은 그거 한 건만 해도 막 돈이 많이 들어와. 그거 하다가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30만 원 뭐 복비 받고 해서 월급 이거 못 하는 거야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이게 경험한 게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끔 보는데 동네 중개업소에 일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 틀리긴 한데 하여간 중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영업권 알선행위가 있어요. 영업권 그러면 그치. 그 가게가 만약에 손님이 많다. 단골이 많다. 그 다음에 그 가게가 식당일 때 거기 뭐 냉장고나 탁자가 있다. 이런 가치. 그 다음에 위치가 너무 좋아. 응? 그러면 그런 가치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영업권이야. 그런데 이런 영업권은 사고 팔 수 있거든. 그때 살 때 준 돈이 여러분 잘 아시는 권리금이야. 그러면 이제 식당을 넘기는 사람은 영업권을 넘기는 거야. 그 넘겨받은 사람은 영업권을 권리금을 주고 사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중간에서 그걸 소개시켜. 그러면서 권리금을 1억 받아먹게 해줘. 식당 넘기는 사람한테. 식당 넘기는 사람이 1억 받으면 그중에 10% 떼줄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해서 1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리고 1,000만 원 챙기는 거야. 그게 용역 수수료야. 그러면 영업권 알선행위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업권 자체가 중개 대상 물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소개시켜도 중개가 아니야. 그죠?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욕이 없어, 법정 한도가. 그러니까 영업권 알선행위를 하고서 권리금의 10%인 1,000만 원을 챙겨도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게 첫 번째 결론이요. 중개활동에 대한 그 복비, 그거에 대해서만 많이 받으면 금지행위로 걸리는 거고, 나머지 활동들은요, 금지행위하고 관련이 없다. 컨설팅에 대한 컨설팅료도 마찬가지. 부동산 컨설팅이 중개 아니죠? 그러니까 컨설팅료는 여기 없죠? 많이 받아도 안 걸리죠? 그런 거. 두 번째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 금지행위 되는데, 이 초과했냐 안 했냐를 따질 때, 자, 이게 중개 대상 물건인데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라 가정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갖다가 얼마를 받냐면 100만 원을 받았어. 그리고 고맙다고 사례비로 300을 더 받은 거야. 아니면 수고비로 300을 더 받고, 아니면 광고비로 300을 더 챙겼다. 이렇게 되면 요 챙긴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복비를 갖다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은 거냐, 그죠? 초과했냐 안 했냐를 따질 때는 중개보수 명목으로 받은 돈 요것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겠죠? 이것만 가지고 따져버리면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요 딱 지켜서 봤거든, 이 사람까지. 그리고 다른 명목으로 챙겼을 때 이걸 더하지 않는다면 법정 한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초과했냐 안 했냐를 따질 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명목으로 받은 돈까지도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갖다가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또 사례비로 300을 더 받았다. 그러면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금지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중개보수는 한 푼도 안 받고요, 이거 중개했는데 사례비로 300을 챙겼어요. 이렇게 되면 금지행위입니까? 그러면 금지행위 되고, 이렇게. 세 번째,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중개보수를 딱 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그림을 한 장 받았다. 예? 저는 아무리 봐도 그림은 좋은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뭐 그림이 막 몇 억씩 가고 그런 거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렇게 한다니까 비싼 그림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자, 금지행위입니까? 그죠. 얼마가 아니라도 가격이 나가겠죠. 요것 때문에 초과예요. 여기서 금품을 받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꼭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골프채 한 세트를 받았어요. 그죠? 이런 거. 행운의 열쇠를 받았어요. 이런 거. 자동차 한 대를 받았어요. 이런 거. 다 합칩니다. 이렇게. 합치는데 요걸 금지행위다 아니다 물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50만 원을 받고 그림을 한 장 받았다. 이러면 이러면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뭘 그림이 얼마 이게 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 안 하는 거야,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받고 이거 받았다고. 여지 없어요, 그러면 금지행위죠? 거의 이렇게 출제합니다, 문제에서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받아야 금지행위잖아요.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님한테 쫓아다니면서 300만 원 주시라고 많이 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끈질기게 요구해서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주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은 입금이 안 된 상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금지행위 저지른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 아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왜요? 받아야 금지행위가 되거든. 약속한 것만 갖고는 금지행위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졸라도. 예.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문자가 떴는데 300만 원 입금됐다고 문자가 떴어요. 그러면 그 즉시 금지행위. 그래서 이제 좋아했는데 한두 달 있다가 줬던 사람이 다시 사무실에 와가지고 벌써 다시 오는 순간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뭐 또 거래하려고 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웬일이지? 그렇게 됐을 때 얘기를 하잖아. 제가 중개사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너무 많이 드린 것 같다고, 돌려주셔야 되겠다고, 제가 뭣도 모르고 드렸다고, 돌려주시 않으면 구청 가겠다고, 시청 가겠다고 막 협박하면서 제가 협박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협박해야 돈이 나오거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장님이 놀래가지고 200만 원을 즉시 반환했어요. 자,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금지행위. 여전히 금지행위. 돌려줘도 받는 순간에 이미 금지행위가 끝난 거야. 그래서 돌려줘도 소용없고 300만 원 받았는데 300만 원 뭘로 받았냐면 당좌수표로 받았습니다. 당좌수표. 그래서 기분 좋았는데 은행 가서 지급 청구했더니 은행에서는 잔고가 부족하다고 지급 거절이 됐어. 부도가 난 거야.
한 푼도 못 챙긴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금쟁이 저지른 거 맞습니까? 맞다. 그죠? 부도가 났을지언정 그 전에 당좌 수표를 받는 순간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부도 나도 뭐요? 금쟁이. 돌려줘도 초과해서 받았다면 금쟁이.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세 번째. 받아야 금쟁이다. 응? 자, 요 부분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몇 군데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보시면 판례 내용을 좀 보시죠. 제일 밑에 판례 있죠. 1번요. 초과 수수료 요구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어떨 것 같아요? 3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거 금지행위예요? 아니다. 요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초과해서 받은 수수료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려줘도. 이거 돌려줬죠? 그래도 그 전에 초과해서 받은 게 있으면 뭐요? 금지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요. 권리금 알선료를 포함한, 권리금 알선료라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권리금 알선료를 포함한 영업권 알선이요. 아시겠죠? 영업권 알선행위 했을 때 수수료, 수수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합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영업권 알선행위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상한선이 없죠? 그러니까 영업권 알선행위를 하고 얼마를 챙기든 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3번. 오른쪽에 4번 판례 나옵니다. 4번 보면 분양대행 수수료가 금지행위의 대상인지 여부. 4번이죠. 요거.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챙겨도 그게요. 분양대행료를 많이 챙겨도 금지행위로 걸리지 않는다. 그런 판례를 봐주시면 되고 7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지금 봤던 세 번째 금지행위가 좀 내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자, 네 번째 금지행위로 갑니다. 가로 4번. 당해 중개상물에 오른쪽 페이지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중요 부분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구체로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제 이렇게요.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었다. 거짓말해서 속였다. 그죠? 그런 건데 중요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그랬을 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가만히 보면 요거요. 기망행위를 했다. 기망이라는 표현을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속였다. 그 다음에 과장해서 광고해가지고 안 사야 될 물건을 사게 만들었다.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다. 금지행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판례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판례로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린벨트에서 지금 풀리는 것도 아닌데 풀린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대박이라고 얘기하면서 사게 만든 거야. 풀릴 계획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샀는데 풀린다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풀리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돈만 묶인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팔아달라고 했더니 약속과는 다르게 이제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계약서 쓰고 나서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 게 다 어디에 들어가요? 판단을 그렇게 하는 행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죠. 가격 조작.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다 금쟁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는 그렇습니다. 좀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중개 활동이요. 중매 있죠. 혼인 중매. 그죠? 그 혼인 중매하고 활동의 본질이 비슷해요. 이 남녀를 붙여주는 거랑 부동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매 설 때 보면 이 사람 직업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은 어떻게 살고 막 그런 거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근데 얘기할 때 뭐야? 월급이 한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번대. 그래가지고 결혼하잖아? 나중에 통장 들어온 거 보니까 이거밖에 안 들어와. 저희 집사람 얘기요. 그래서 사기 결혼 암기했잖아 지금.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집에 또 대출이 많이 있어. 우울한 상태가 되겠죠. 사실 저희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주 간신히 결혼했어요. 왜냐면 일단 그 월급은 그렇고 두 번째는 사실 빚이 저희 집에 꽤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했지. 그러니까 이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위 중에 알려줘야 될 것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것도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결혼 한 달 정도, 이제 결혼식 날짜는 잡혔고, 한 달 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를 안 하니까 되게 찜찜한 거예요.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막 그랬어. 갈리더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너무 막 양심이 찔려가지고,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사람을 용산 쪽에 지금 잊어먹지도 않아요. 오른쪽에 가면 허름한 옛날 건물 중에 2층에 호프집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어렵게 술을 이렇게 먹으며 가면서 말을 꺼냈죠. 사실은 우리 집이 빚이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만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좀 있다가 다음에 연락드릴게 하고 가. 그래서 이거 괜히 얘기했다. 막 이렇게 이제 후회를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야.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틀렸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갚아 나가재.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000만 원인 줄 알았지 또. 그래서 저는 진짜 저희 집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충성을 다하고. 이게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거기 판례 중에 2번 한번 보세요. 자, 2번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서로 짜고, 박스 중에 2번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서 무척 높은 가액에다 동그라미 밑줄 중개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나, 그죠? 매도 또는 매도 의뢰를 받지 않는 부동산에 매수하라고 기망해서 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을 전달하는 명목으로 거래 금액을 편취하는 경우 등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그 행위 중에 뭐가 있냐면 가격 조작이 있어요. 가격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사건은 어떤 거였냐면 한 2천 정도 되는 그 시세였는데 3,800에 팔아준 거예요. 액수는 실제 실화예요. 2천인데 땅이었어요. 3,800에. 지금부터 훨씬 옛날 얘기예요. 요즘 화폐 가치로 생각하시면 안 돼. 2천인데 3,800. 그러면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 이 정도 되면 이거로 보는 거야. 에? 근데 예를 들어서 6억짜리 물건인데 5억 5천에 팔게 만들었다. 이거는 어때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부동산 가격이 무슨 정찰제 가격이 붙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 지금 보면 어떤 단어가 핵심이에요? 무척 높은 가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정도 돼야 금쟁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보면 제목 보시면요. 제목 보시면서 자, 네 군데 동그라미 칠 겁니다. 가로 5번에서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금지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금지.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등에 이렇게 돼 있죠. 증서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증서 등에. 그 다음에 매매 교환 등을 갖다가 중개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개하거나. 중개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매매업도 동그라미 치면 네 군데 동그라미 쳤죠.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증서입니다. 증서. 근데 어떤 증서냐? 요것만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좀 조문이 복잡해도. 증서가 제일 중심이 되는 단어. 근데 증서는 어떤 증서냐? 금지된 증서래. 그럼 금지는 뭐예요? 앞쪽을 보시면 뭐가 금지되어 있죠? 양도요. 못 팔게 되어 있다고 증서가.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고. 못 팔게 되어 있는 증서니까 중개를 해주면 안 되겠죠. 못 팔게 되어 있는 증서니까 샀다 팔고 이것도 안 되겠죠. 한번 파는 것도 안 되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게 될 리가 없다고. 요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금지 증서 그러면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제 당연히 이런 얘기인데 금지 증서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종류라고 보셔야 돼. 하나가 통장이에요. 통장. 이게 일반 그 예금 통장 말고 청약 저축 통장, 부금 통장, 종합 통장 그 통장이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청약 통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딱지예요, 딱지. 철거민 입주권 같은 딱지. 자, 이런 것도 거래가 불법이야. 이걸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세요, 이거. 공법 시간에, 주택법 시간에. 요거 양도 금지다, 거래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양도 금지 증서에 대해서는 중개나 매매를 하면 걸려. 이게 이제 형량이 높아요. 3학년 3반이에요. 금지 증서. 근데 여기 금지 증서에 안 들어가는 게 또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은 사고 팔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상가 분양 계약서라고 있어요. 작년 시험에 이거 또 나왔어요. 상가 분양 계약서는 상가에 대한 매매 계약서일 뿐이다. 그러니까 상가 분양 계약서는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구별해 두시면 되고, 가로 5번에서요. 그래서 그 가로 5번 제목 밑에 첫 줄에 가시면 끝부분에 증서란 하면서 입주자 저축 증서, 통장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 뒷부분에 가면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는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요게 바로 뭐냐면 딱지예요, 딱지. 자, 그런 것들이 딱지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금지 증서. 그런데 밑에 보시면 판례가 1번하고 2번 판례가 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상가 분양 계약서입니다. 그게 이제 둘째 줄에 보면 분양 계약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요것은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작년 시험에도 나왔던 겁니다. 상가 분양 계약서. 2번이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2번 있죠, 밑에? 여러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거기 보면 장래, 첫 줄 끝에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 뭐예요? 아파트 분양권. 그죠? 그러니까 박스에 있는 두 개는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는 걸 써놓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6번째입니다. 6번째. 직접 거래. 칠판을 좀 보셔야 돼.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금지 행위 중에서 다른 것들은 내용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얘하고 지금부터 본 직접거래, 요게 좀 판례가 있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거래란 말은 칠판을 보시면 가게 온 손님과 일체, 매매든 교환이든 전세든 임대차든 모든 일체 거래를 하는 것을 직접거래라고 하고 형량이 3학년 3반으로 셉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의뢰인은 손님을 얘기해. 가게 온 손님. 근데 팔려는 손님, 살려는 손님, 세를 놓고자 하는 손님, 세를 얻고자 하는 손님 다 얘기합니다. 이쪽 저쪽 다 얘기해. 하여간 가게 온 손님이랑 일체 거래하면 걸린다. 이거 질서 어지럽힌다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물건을 내놨어요. 이렇게. 근데 부동산 사장님 보니까 이게 한 시세가 한 10억 정도 나가는데 7억이 나왔어 지금. 사장님 가슴이 어떻겠어 지금. 뛰겠죠 막. 그래서 조심스럽게 A한테 얘기하면서 그거 제가 사면 안 될까요? 했더니 오케이, 사시라고. 그래 샀어. 이렇게. 그러면 요거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의뢰인이랑 둘이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 직접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직접 거래. 요게 매매가 직접 거래. 요 사람이 이렇게 처벌받는 거예요. 3학년 3반으로. 이 사람은 처벌되지 않아요.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행위는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는 개공이나 소공이나 보조이나 임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는 처벌되지 않고 여기만 처벌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벌 수 있잖아 이게. 그래서 요게 직접 거래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유효하다. 유효야. 그러면 여기 이게 유효다 그러면 이거 단속 규정이라는 거 배우시나 몰라?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직접 거래 하지 마. 이건 단속 규정. 말 안 들었어. 얻어맞겠지. 그렇지만 계약은 어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 생각해야지. 갔다 올 건지. 이거 벌고 갔다 올 건지를 이제 그때 비교해서 생각해야 돼. 결정을 해야지. 한번 갔다 오지 뭐. 3억 벌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요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예.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실제 제가 이제 겪은 건데 요 사람이 지금 7억에 왜 내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없어요. 그때는 오스트리아에 이민이 가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A가 자기 친척 C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건 팔아달라 그렇게 했지. 요 친척이 온 거야. 그러니까 친척이 왔는데 이 친척이랑 요 사장님이 보니까 너무 싸게 나왔잖아. 그죠? 사장님이 이렇게 잡으려고 해. 그러면 만약에 요 친척, 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대신 온 사람. 요 주인은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으니까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직접 거래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죠. 본인이랑 앉아서 하나 아니면 대리인이랑 앉아서 하나 법적 효과는 요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게 그거예요. 바로 가라 돌아가나? 이것도 직접 거래다. 실제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죠? 이게 10억이다 그랬을 때 계약서는 얼마에 쓰는 거예요? 7억에 쓰고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은 똑같지 않아요? 7억에 쓰고 계약서 쓸 때는 실제 이 사람하고 계약서 쓸 때는 얼마에 쓰냐면 8억에 쓰지. 그죠? 8억에 해놓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쓴 계약서는 얼마로 나오고? 7억 나오고. 이 사람한테 얼마 받죠? 8억을 받지. 8억 받은 중에서 여기 얼마 입금시키죠? 자기 얼마 떨어지죠? 1억. 이민 가지 마시라고. 친척 믿지 마시라고. 이런 케이스를 봤어. 그러니까 자기도 챙기려고 하는 거지. 어차피 여기 부자고 오지도 않을 거고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오는데 영원히. 그런 케이스를 봤어. 이것도 직접 거래요. 자, 세 번째.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전세를 얻으러 왔어. 여기 B한테. D야, D. 전세방 구해주세요 했는데 보니까 요 B라는 개업공인회사가 빌라가 있고 빌라가 이게 비어 있어. 그래서 요 사람한테 빌라 전세를 갖다가 구해주려고 보니까 자기 빌라가 있으니까 소개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빌라를 보더니만 환장해. 좋아갖고. 그래서 D하고 B 개공이 앉아서 전세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요거 직접 거래예요? 이것도 직접 거래가 됩니다. 의뢰인이죠. 자기 물건을 부동산을 의뢰인과 계약을 했잖아. 가게 온 손님이랑 가게 온 손님하고 거래하면 다 직접 거래요. 이쪽 저쪽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직접 거래 들어가는 거. 자, 세 가지. 그러니까 직접 거래는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있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잡은 게 아니고 개공이 돈이 없어가지고 소공이 잡았다고 쳐봐. 소공이 계약을 했어 이렇게. 그럼 그것도 직접 거래. 그러니까 사장님이 잡든 그 가게 일하는 소공이나 보조원이 잡든 의뢰인 물건 잡은 다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본인하고 하든 대리인하고 하든 다 뭐요?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이쪽뿐만 아니라 전세 얻을 사람, 살 사람하고 계약해도 전부 다 뭐예요? 직접 거래다. 자, 그런데 부동산을 지금 갖다가 이 개업공인회사는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거 이제 의문이 들죠? 못하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B라는 개공이 샀어. 보니까 원래는 이 부동산이 C라는 다른 부동산 사장님한테 나온 물건이야, 이렇게. C한테. 근데 C가 B를 이렇게 소개시킨 거야. 이렇게. 그래서 B 개공이 샀어요, 이렇게. 직접 거래예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신분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개공이 끼어가지고 만약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개공일지라도 직접 거래에 걸리지 않는다. 요게 뭐예요? 판례 입장이요.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여기 딱 보시면 어디가 잘 나오냐면 이 파란색이 잘 나와. 대리인. 그 다음에 요게 잘 나와. 직접 거래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A가 B한테 이렇게 부동산을 내놨는데 B라는 개공이 보니까 너무 싸게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가장 친한 사람을 소개시켜서 그래서 C가 이걸 샀다고. 이 친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처예요, 처. 그러니까 남편이 개공이야. 그래서 남편이 소개시켜가지고 처가 샀다고? 직접 거래입니까? 같은 집에 사는데? 일심동체인데? 일심동체 아니에요? 이거 직접 거래 아니에요? 왜요? 재산 관계는 남남이야.
그래서 이건 남편 재산이랑 아내 재산은 따로기 때문에 남편이 소개시키고 아내가 샀다 그러면 직접거래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에 비해서는 시험 문제가 이건 잘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요 기본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보다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 이런 경우야. A가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B가 개공이야. 근데 A가 누구냐? B의 처야. 이렇게. 근데 부동산을 갖고 있어. 원룸 방이 100개야, 100개. 그러면 A가 부자인가? A가 부자가 됐는데 자기 그 아빠가 갑인데 여기가 부자야. 그래가지고 증여를 받았어. 뭘 받았어? 원룸 빌딩을. 사위한테 주진 않아. 딸한테 주지, 딸한테. 근데 사위가 뭐예요? 개공이야. 근데 원룸 이 방이 100개니까 빈 방도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부동산에 사무실 와가지고 원룸 구하러 왔어. C, D, E. 구하러 오면 이 사위,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비어 있잖아. 그러면 오는 족족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야지 막 이렇게. 그러면 아내랑 요 원룸 얻어 놓은 사람이 월세 계약을 하겠지 이렇게. 그 월세 계약서를 누가 써줘? 저기가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중개하고 아내가 거래한 거요.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요건 좀 이상해라고 느낌이 들지만, 그죠? 요건 이상한 거 아니잖아. 남편이 중개업소 하니까. 보시면 이 부동산은 요 장인어른부터 내려와가지고 딸 거야, 딸 거. 요 남편은 이거라고. 별개라고. 별산재. 그러니까 계약할 수 있죠? 이거 직접거래 아니란 얘기요. 보수는 재산이 별개니까. 보수는 받아야지. 꼬박꼬박 받아야지. 그래서 비자금 만들어야지. 자, 그 다음에 쌍방대리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쌍방대리는 양쪽한테 대리권을 받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A가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자, 의뢰를 하는데 전세 놔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방이 많이 여러 개 있어요. A가 이제 당분간 미국에 한 3개월 갔다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 전세 들어올 사람 구하면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권을 준단 말이에요. 대리권 수여 이렇게. 대리권 줘요. 이렇게. 그리고 가. 그런데 C가 이제 요 사람이 또 전셋집을 구하러 왔는데 구해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지방 출장 다니고 일한다면서 바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 자기는 지방에서 올라오기 힘드니까 사장님이 대신 해달라고 대리권을 줘. 그럼 B는 어떻게 돼? 행복하지. 둘 다 안 온다잖아. 골치 아픈 사람들이. 오면 말말 사람들인데 안 오니까 B 혼자서 어떻게 전세 계약서를 딱 앉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어. A에 못 온다잖아요. 대리인 B 도장 찍고 C도 못 온다잖아. 지방 가서. 대리인 B 해서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소개한 사람도 누구요? 개공 B 해서 자기 도장 찍고 자기 혼자 다 해버리잖아. 이걸 쌍방대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야? 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때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은 지키겠지만 얘기하지 않는 내용 중에서 계약 내용에 들어갈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결정하면서 너는 이 사람한테 불리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견제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양쪽한테 대리권을 받아서 혼자서 계약 체결하는 이 쌍방대리는 뭐다? 금쟁이가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진짜 A는 미국 가가지고 한 3개월 못 올 거니까 대리권을 주고 갔고 이 사람은 온대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이러면 자, 계약을 쓸 때 원래 A하고 C가 앉아서 써야 되는데 못 오니까 A가 또 위임을 했기 때문에 B하고 C가 이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 이 사람이 견제하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일방대리라.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죠? 시험은 일방대리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쌍방대리가 금지행위로 나온 것은 지금까지 역사상 보면 한 2번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거예요. 네? 금지행위 아닌 거예요. 일방대리. 빨리 해보도록 하죠. 자, 교재에서는 159페이지 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직접 거래의 상대방인 중개 의뢰인에는 동그라미 2번 중개 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중개 대상물의 소유자에 대한 대리인이나 그에 관해서 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요게 참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박스 중에서요. 1번 내용은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판례죠.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보면 쌍방대리라고 돼 있어요. 금쟁이죠. 자, 근데 동그라미 3번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나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밑에 당사자 중 일방만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쟁이가 아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매수 중개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고 직접 거래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일방대리. 그죠? 예. 거기까지만 딱 읽으시면 됩니다. 자, 7번째 금지행위가 가로 7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보죠.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여기까지 끊어 읽으시고 가로 7번. 탈세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나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자, 부동산이나 했을 때 거기요. 끊어 읽으시고 부동산에 동그라미 치시고 첫 번째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첫째 줄 끝에. 자, 두 번째 부동산 나옵니다. 이제는 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여기까지 끊으시고 부동산에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부동산이 남았죠. 이 두 번째 부동산은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야.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팔게 돼 있는 부동산이다.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 두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자, 둘째 줄 뒷부분요.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야. 이 앞에 나왔던 두 가지 부동산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을 중개한 것, 이게 금지행위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투기 조장행위다. 그래서 7번째 금지행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기 조장행위인데 얘를 두 개를 들어놓은 거예요. 부동산 두 개 나오니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냐면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즉 등기 안 난 부동산이에요. 그걸 갖다 매매하게끔 중개하면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동산이 사례가 많이 나오죠. P가 이 집을 갖다가 샀다 그러면 잔금 치르고 원래는 자기 앞으로 등기 가져오고 B가 다시 이걸 C한테 팔아먹었다 이렇게 되면 C 앞으로 잔금 받고 등기 넘겨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등기가 나오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중간에 소개하는 개공이 이 사람이 사고 살 때도 도와주죠. 개공이. 그리고 되파는데 샀다 다시 파는 걸 전매라고 그래요. 팔 적에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안 가져오고 빠져요. 그리고 마치 A하고 C가 거래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요. 그래서 C 앞으로 딱 등기를 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취득세 같은 거 안 내고요. 더 나가서 양도 차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양도세도 안 내죠. 그래서 탈세하게 만들고 돈 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중간에서 활동하면서. 그러면 이 갑의 행위가 뭐냐. 이전 등기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하게끔 중개해 준 거예요. 이게 그대로 첫 번째 부동산이에요. 그럼 이런 행위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마디로 투기 조장행위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 투기 조장행위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미등기 전매 알선이야. 그게 투기 조장행위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에 자꾸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 게 아니고 싸게 팔아서 실제 B가 손해를 입었다.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 입었으니. 그런데 등기는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해준 갑은 이렇게 중개한 갑은 손해보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투기 조장 행위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투기 조장인 것은 맞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매 차익을 남기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탈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투기 조장 행위는 다른 말로 탈세 조장 행위예요. 그러니까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손해본 건 사실이지만 취득세 안 냈죠. 만들어졌죠. 취득세 안 내게 탈세하게 만들어졌죠.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내용 하나만 물어봅니다. 밑에 세 줄 있죠. 탈세 목적의 미등기 전매 중개는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금지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 부분 됐어요?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요. 금지행위가 몇 번에 나오냐면 몇 번에 나옵니까? 제가 자료가 없네. 잠깐만 좀 빌려주세요. 몇 번이냐 하면
3번이죠. 3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3번. 3번의 1번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리란 말 나왔죠? 타인에게 중개사물을 갖다가 임대하는 행위를 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의뢰인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건물주가 있어요. 의뢰인이에요. 그 사람 대신 우리 개업공인회사가 대리인이 돼갖고 상대방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일방대리지, 일방대리.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개공이 활동하죠? 일방대리입니다, 이거. 검증이 아니죠? 2번 같은 경우는 분양대행이니까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어서 법정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죠? 검증이 아니고. 3번은 건축자재입니다. 벽돌하고 시멘트 같은 건축자재예요. 그것을 사타 팔고 했다 그러면 이것은 금쟁이가 안 되지. 건축물이라고 하면 금쟁이가 되겠지만. 네 번째는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다는 거예요. 대리인이랑. 1번하고 달라요. 동그라미 1번은 자기가 대리인이 됐다는 거예요. 개공이. 근데 4번은 뭐예요? 개공이 대리인이라 한 거야. 그러면 대리인과 하나 본인과 하나 똑같이. 그럼 직접 거래가 되는 거예요. 5번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니 누가 들어가 살든지 뭔 소용이요. 관계없고 개공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개공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간에 누가 껴있죠? 다른 부동산이 껴있잖아. 그러면 이건 직접 거래가 안 된다. 자가 거주할 주택 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변호사라든지 좀 법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반인하고 상담할 때 말을 끊는 경우가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돈인데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을 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5번 지문에서 자가 거주할 주택 요것은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 근데 법적으로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그건 빼고 넘어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이 할 때는. 예. 그래서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거야. 법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실제는. 근데 이제 상담하실 때 보면 이제 사회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뭐 우리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사회적 얘기를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카트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을 좀 보고 쉬어야 됩니다. 교육은 어디에 있냐면 18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지금 안 되겠습니다. 10시 50분이 돼서 조금 시간이 좀 이거 한 10분 이상 걸리니까 쉬었다가 요 교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